정작 폭로는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 매니저 우리보다 퇴근 일찍 하더라. 우리는 퇴근하면 일 시작인데. 고급 백화점, 명품 매장, 메이크업 샵들 사이로 커다란 밴들이 밀물과 썰물처럼 들고 납니다. 이곳 청담동은 1년 365일 눈부신 조명이 꺼지지 않는 빛의 섬입니다. 이 빛의 그림자 속엔 스스로를 유령 노예라 부르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시든 얼굴로 짐가방을 짊어진 채 로데오 거리를 분주하게 걷는 이들.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전 10시에 출근을 해서 그때부터 대행사를 돌면서 의상을 반납을 하면서 협찬을 같이 받아요. 최대한 많이 돌고 짧은 시간 안에 또 오후에도 그렇게까지 해서 한 5시 정도면 협찬사가 끝나요. 그러면 그때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픽업한 거 꺼내가지고 다 사진을 찍거든요. 픽업 사진이라고 해서 스케줄별로 뭐 정리해가지고 착장을 맞춰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장님한테 이렇게 컨펌 받는, 어쩔 때는 그렇게 해서 사진을 다 보내드렸는데 실장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답장이 퇴근하고 나서 막 밤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목걸이를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야 네 알겠습니다, 챙겨가겠습니다 했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 착장에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쇼룸이에요. 편집샵 생각하시면 되는데 옷을 쭉 다 걸어놔요, 사무실에.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옷을, 브랜드 옷을 집어서 그 협찬을 받으면, 예를 들면 뭐 이번 컨셉이 청이다 하면은 거기 대행사에 있는 청은 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는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한 대행사에 막 많을 때는 10컷, 20컷씩, 근데 이제 대행사가 막 30군데니까 그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는 사진 몇백 장 주고 받으면서 컨펌을 받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시의 재량이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미리 추려놓죠, 사실은. 옷이 막 몇백 벌 되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옷을 고르고 실장님이 마지막 컨펌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가서 이제 저희 재량껏 뽑아오는 건데 직접 실장님이 같이 다녔던 적은 저 같은 경우는 없었고, 손에 꼽힐 정도로 그냥 사진으로 그렇게 컨펌을 받았던 적은 있어요. 실장님은 주로 이렇게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청담동에 명품 매장 되게 많잖아요, 로데오랑. 그런 데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면서 옷을 매장에서 받아오는데 그 명품 옷을 뭐 몇백짜리 하는데 그거를 제가 사인을 다 하고, 저는 200만 원도 그냥 옷 한 벌에 200만 원짜리도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장님한테 말을 하면은 또 제 탓이 되고 이렇게 혼이 나니까, 그래서 팀의 언니랑 같이 둘이서 2분의 1 해서 냈었어요. 200만 원짜리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맞아요. 그쵸, 저희는 일단 가지고 오는 것만 하면 참 좋은데 일단 상태 체크 해야 되고 세탁해야 되고 뭐 수성 같은 거 했으면 뭐 풀고, 이게 근데 사실은 막 촬영이 12시간 막 이런데 안 더러워질 수가 없잖아요, 옷이. 저희가 그 옷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처럼 그 폴리 포장이랑 예쁘게 개서 다림질까지 해서 그렇게 그 상태로 둬야 다음날 또 오전에 바로 반납을 가서, 뭐 실장님께서 뭐 이거 정리하고 퇴근해? 이런 식으로 카톡 해주시면 뭐 그때 시간은 뭐 6시, 7시더라도 이게 정리가 말이 정리지. 사무실이 엄청 크고 사무실에 엄청난 옷들과 액세서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리해라고 하면은 언제 끝날지 사실 모르는 거죠. 전 짧게는 하루 만에 연락이 두절된 친구도 봤었고, 일단 그 경력이 없었던 분들은 보통 한 달, 2달이면은 그만두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 업계 오기 전에. 여기서 1년을 버텨야 그래도 이 일을 했다고 한다. 진짜 1년을 버텨내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새벽 콜이라서 막 새벽에 나갔다가 또 막 그 밤 늦게 오고, 그래서 드라마 할 때는 그래서 거의 사무실에서 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 촬영이 되게 한두 달로 끝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한 서너 달? 짧게는 서너 달? 네, 그럼 거의 반년 동안은 그냥 사무실에 주무시고 그러시고. 맞아요. 그냥 막 바닥에 패딩 깔고 막 자고, 촬영이 이날 하루만 하고 끝이 아니니까
그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액세서리부터 해서 신발이랑 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까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만약에 촬영장 가는데 막 귀걸이 하나 없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라서, 뭐 자다가도, 그래서 사무실에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냥 몇 개월을 그냥 그렇게 불안하게. 근데 그 드라마 현장에서 많이 하는 말이 배우 스텝이 돈을 제일 못 번다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스타일리스트가 제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거의 98%? 90% 가량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나왔고요. 면접을 보러 가면 우리는 한 달에 뭐 40밖에 못 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대뜸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 자리에서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런 기준선 없이 실장님이 어떤 분을 만나느냐. 근데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 받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저는 40만 원 받고 이랬어요. 전 처음 시작할 때 50만 원에서 월급은 뭐 3개월 다음부터 뭐 올려주겠다 해놓고 한동안 이제 안 올라가지고 그만두겠다고 했었더니 그때 올려주시고, 생각해보니까 월급은 그만둔다고 해야 올려주셨어요. 정말 이 금액을 주는구나. 일단 첫 번째는 충격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일을 해보고 싶고 결국에는 제 목표가 실장님이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서, 이걸 진짜 이 악물고 돈을 내고 배운다고 생각하고 하자라는 식으로 약간 자발적인 착취를 선택을 한 거죠, 제가. 열정페이인 걸 알고 시작했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수긍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다 월급이 적다고 생각은 하는데 버틴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경력이 있으니까 아까워서라도 못 그만두고 있는, 실장님한테 따질 수는 없으니까. 제 개인 돈도 나갈 그런 틈도 없다고 느끼다 보니까 그냥 버텨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24시간 대기조다라고 하는 게 괜한 말이 아니라 진짜 24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이랑 삶이랑 합쳐진 거죠. 내 삶이 하나도 없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시간도 없고 격주로 한 번 쉬면은 그래도 괜찮았네 하는 정도. 그럼 격주에 하루를 쉬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2번. 스탠바이가 아니라 사실 그냥 다 출근을 했었어요. 항상 팀원을 구해요. 항상 팀원을 구해요, 정말. 실장님들 말하는 게 어시가 귀하대요. 사람이 너무 안 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팀은 계속 사람이 몰리지만, 반면에 아닌 팀은 그냥 오히려 그런 스타 실장님들, 오히려 어시들이 더 죽어난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바쁘다고. 실장의 업무는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스타일링이잖아요. 결국 그 사람의 감각이랑 그 사람의 터치가 들어가야 그 사람의 작품이 되는 건데, 정작 실장님들은 다른 외부 행사, 개인 스케줄 하느라 바쁘고 어시들이 다 하는 꼴이니까. 그렇게 큰 팀이라고 해서 월급을 많이 주고 뭐 휴무를 조금 정해서 이렇게 좀 해주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실장님 네임이 있으니까 너네 아니어도 일할 애들 많으니까 굳이 많이 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지금도 구인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유명하신 실장님 팀인데도 신입 초봉이 말도 안 돼요. 뽕을 볼모로 삼아서 정말 그냥 주저앉혀놓은 꼴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캡처 화면이었어요. 실장님이랑 어씨의 대화였는데, 그 어씨의 월급이 50만 원인가였는데 실장님이 이런 식으로 톡을 보내신 거예요. 이번 달 수고했으니까 5만 원 더 보냈어. 이렇게 카톡이 와 있고, 그 어시분은 실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놓은 거예요. 막 이모티콘도 막 써놓고. 근데 이게 진짜 딱 단면적인 저희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은 실장님도 불법이고 5만 원 용돈 준 게 잘하는 행동이 절대 아닌데, 어씨들도 계속해서 그런 데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거죠. 근데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가 훨씬 열악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변 스타일리스트 어시분들한테 사건이 기사화가 되고 되게 이슈화가 됐더라 알려드려서 반응이
그래도 이 매니저는 180을 받고 일했네요. 기사 하단에 첨부 자료에 뭐 매니저 업계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뭐 13%인가가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정작 폭로는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 매니저 우리보다 퇴근 일찍 하더라. 매니저는 퇴근하면 끝인데 우리는 퇴근하면 일 시작인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돌아왔어요. 좀 너무 안타까웠죠. 고등학교 실습으로 이 스타일리스트 그 현장에 나가기도 해요, 어시로. 그쪽에서는 이제 교육부랑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으니까 불법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와서 실습을 할 때는 4대 보험을 다 들어주고 이제 실습이 끝나고 그래서 계속 일을 했더니 4대 보험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시 체계가 있는 곳에서는 지키고 감시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냥 끊어버리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게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게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약간 뭐지 싶었던 거는 커피를 자기가 들고 있어서 신발을 못 벗으니까 신발을 벗겨달라. 왜냐면 커피를 내가 들고 신발을 자기가 벗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하녀 취급하시는 디스트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잠 못 자고 스케줄 했던 거. 그러니까 콘서트를 하고 사무실에서 딱 앉아서 딱 10분 눈 감고 드라마 촬영을 다른 건 다 무음 모드를 해두는데 딱 일하는 카톡만 진동을 세게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징 울리면 막 화들짝 깨서 놀라고 이게 진짜 새벽 2시, 3시 할 거 없이 오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서 버텨서 실장 될 거라고 막 진짜 이런 깡으로 진짜 이악 물고 버티는 그런 거라서 방송계 하면은 거기는 유명하지 않냐 뭐 당연히 뭐 월급 짜고 그런 거 알면서 들어가지 않았냐 아는데 왜 계속 이래? 약간 오히려 이런 반응이니까 약간 더 힘든 거죠, 저희는. 이게 직원과 그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뭐 우린 친하니까 언니 동생 하니까 뭐 이런 걸로 엄청 많이 자행되고 있고 막 뭐 옷 다리는 김에 내 옷도 좀 다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사실 거절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전 스팀기 다 쓰고 있는데 대체 휴머랑 최소한 그 최저 근로계약서 작성 제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시분들이 힘든 게 진짜 유명한 실장님 팀에서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세요. 근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요. 그래도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근로자성이 없다고 그쪽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돈 받을 길도 없고 약간 막막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실장님들을 악마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잘못됐고 그걸 알고 있어야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라서 요새 어씨들이 뭐 배가 불렀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먹는 것도 보장이 안 되고 월급이 워낙 적으니까 자는 것도 제대로 못 자요. 그리고 교통비 내면은 진짜 밥 먹을 돈 없어서 편의점에서 먹고 그런 사람들 아직도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밥 먹는 게 눈치 보여서 막 못 먹고 해가지고 10kg가 빠졌거든요. 사실 어씨라고 해서 진짜 쉬다가 아니라 다 하잖아요. 저희끼리 하는 말이 스타일리스트 어씨들이 하루만 사라져도 모든 방송, 패션 다 멈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부심도 있고 실제로도 그만큼 많은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당한 환경이 방장이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먼저 이런 걸 느끼셨대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랑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환경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로데오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고 다 주변이 다 그런 사람뿐이라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청년 유니온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청년 유니온 패션 워시 지부 설립으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청년 유니온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K-팝 스타 산업의 최전방 청담동. 버티는 놈이 이긴다는 기약 없는 희망 고문으로 무려 20년 동안 건재했던 이곳은 청년들의 무금 열정을 연료 삼아 굴러가는 무법 천지였습니다. 막연한 미래의 꿈을 저당 잡힌 이들은 오늘도
지옥 같은 일터로 나갑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이를 악물고 견뎌내 결국은 모두가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리는 이 지옥의 대물림을 이제는 끊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